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완전히 좀 불이 붙었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좀, 뭔가, 조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 확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계속해서 조금 시장을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다가 저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오늘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22평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시장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그냥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최근 들어서, 소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뭐, TV 방송에 가끔 보면,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 시장 정말 못 맞추겠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정도면 이 시장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더 잘 적응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백지 상태죠. 아무런 낙서가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 거기다가 주식 시장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잘 적응을 하시는데, 예전에 좀 어설픈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 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관념들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경기 관련되는 거죠.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이거 안 돼.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아마 가장 지금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시장은 그대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이 어설픈 예측 같은 거 이런 게 통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보시면 어제도 언택트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또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시는 분들도 있죠. 야, 이게 뭐 퍼가 뭐 100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도 그 코스닥 엄청난 거품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이거 거품은 결국은 붕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 붕괴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코스닥이 1년 6개월 만에 지수 자체가 6배가 올라왔어요. 지수 자체가. 자, 이 중간에도 뭐 좀 올랐을 때, 30% 올랐을 때도 버블이다. 50% 올랐을 때도 버블이다. 지수가 더블 올라왔을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3배 올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뭐 설명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결국은 뭐 6배 오르고 난 다음 버블이 꺼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블에 대해서, 이 버블 형성 기간, 이 기간에 이거는 버블이야, 나중에 언젠가는 죽을 거야 라고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게 되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캐치만 잘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 시장이고요. 자, 요거를 뭐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만약에 계속 하면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기라는 거 있죠, 전기. 자, 이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면서 상용화가 됐었는데요. 자, 이 전기라는 거, 이거 옛날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전기라는 게 이렇게 편하고 많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그 자기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것도 처음에 이 전기라는 거를 그 효용을 깨닫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한 그런 기업들 하고요. 그냥 그 뭐 가내수공업 형태로 뚝딱뚝딱 망치로 막 두드려갖고 뭘 만드는 그런 분들하고 처음에 출발선상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용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버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타고난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타고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그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대부분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랬었고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이 노력은 그 돈을 벌고 싶은 그 욕구보다 노력은 부족합니다. 작아요. 자, 저 역시도 뭐 그러다가 또 한번, 예, 한 번이 아니라 증권회사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당해왔었고, 당하다가 뭐 그렇게 저는 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뭐 평생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빨리 깨닫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세상이 어제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있던 국영제주에 속해 있던 그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향후의 시대는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의 신고가 의미,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네이버 신고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은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그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일단 지금 제가 아침 시황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아마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잘 보세요? 이런 거보다 지금 앞에서 해드리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100배는 더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뉴스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저 중국 쪽에서 제조업 회기, 중국 쪽에 들어갔던 기업들 돌아오라는 거죠.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저 백악관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예요. 백악관 비서실장이 중국이 코로나 실정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응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미중 간에 좀 그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악재로서 그런 큰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굳이 들춰내 갖고 야,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또 뭐 이면에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느냐, 뭐 홍콩 보안법 이런 부분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보다 더 큰 거는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수입한 그 에너지 양이 합의 내용의 18%밖에 수입을 하지 않았다.
연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저것들 우리 거 사갖고 간다 그랬는데 안 사가네?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요. 트럼프가 남의 사정을 이것저것 다 봐주는 그렇게 착한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뭐 에너지 수입, 그 다음에 저 곡물 수입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아마 그 이면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장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때 신경 써도 됩니다. 지금 뭐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악재들인데 이걸 굳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뭐 나만 반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쪽 저 유럽 쪽 3월달 3, 4월 달에 저 유럽 쪽 미국 쪽 이쪽에서 좀 유입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그 주식시장 움직임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 좋았죠. 중국이 어제 5%가 올랐어요. 5.7%, 지수 5.7%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5.7%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홍콩이 또 3.8%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어제 중화권 증시들 이쪽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도 시그널이 좀 있었죠. 뭐 저런 것들 이것들이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좀 강한 모습으로 반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증시 상승으로 이어지고 선순환이 된 거죠.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저 다우가 1.7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59%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가장 또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21%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미국 시장을 현재 견인하고 있는 그 종목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저쪽 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나스닥 쪽 분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띄워놓는데 오늘은 안 띄워놨었네요. 자, 나스닥 분차트를 보시면요. 갭으로 떠서시 되겠죠. 자, 이 갭으로 상승한 거는 저 중국 시장 뭐 이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시작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뭐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오후장에는 다시 조금 상승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 중국 시장 한번 볼게요. 예, 중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상해종합지수 1봉입니다. 이거 뭐 개별 종목도 이렇게 오르면 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그 뭐 경기 부양책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인민은행도 돈을 막 풀고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약간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뭐 국가에서 개입된 그런 인위적인 그런 흐름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거나 이거를 뭐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중국 정부의 목적이 딱 나오는 거죠. 시장 끌어당기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딱 나온 거니까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참, 예, 중국 시장 그동안 우리 시장 뭐 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그렇게 움직일 동안 중국 시장은 그냥 옆으로 기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작전주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인데요. 자, 바닥 찍고,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자, 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고점을 높이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계속 높여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피날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요. 자, 굉장히 답답하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에이씨, 나 이거 안 해. 다른 데 빨리 움직이는데 갈래. 그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종목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패턴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바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3,600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고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이 한 6,300억 정도, 6,2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어제 강한 모습들은 이 기관들에 의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졌었죠. 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이 한 809억 정도 매수, 외국인들 609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13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어제 선물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700억 정도를 샀고 외국인들이 98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1,543억 정도를 파는 그런 모습이었고 옵션 시장에서도 특별한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4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금융투자가 약간 눈에 띄는 게 37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양매수 포지션이었어요. 자,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샀는데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콜옵션 쪽에서는 뭐 한 37억 정도. 자, 좀 이게 어제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이게 좀 그 행사가에 따라 갖고 옵션 가격이 움직이는 프로테이지는 틀려지겠지만요. 뭐 상당히 큰 차익을 남기고 콜옵션 쪽에서는 매도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풋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제로, 뭐 매도 매수 없었죠. 자, 매도 매수 없었던 걸로 보긴 조금 그렇고요. 이게 5천만 원 미만이라서 제로로 잡히는 겁니다. 풋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또 44억 정도를 순 매도했는데 이 금융투자의 움직임은 야, 이거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쭉쭉 만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이니까 야, 목요일까지 여기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 뭐 하겠냐?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면 또 돼요. 왜냐하면 콜옵션을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야, 이쯤에서는 조금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거 이제는 저 일봉을 좀 한번 분차트를 먼저 볼게요. 분차트를 코스피 시장 분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다 같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좀 올라와서 자, 하루 종일 이렇게 끌어당겼었죠. 자, 여기에 1등 공신은 중국 시장. 중국 쪽에서 뭐 중국 쪽이 5% 정도는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좀 옮겨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후장에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였었죠. 이날이 금요일인데요. 자, 이날이 금요일인데 자, 20일 이동평균선 빨간 이동평균선을 그냥 딱 찍은 모습이에요. 장중에. 자, 여기서 계속 저항선으로 계속 21평선을 뚫질 못하고 저항 계속 저항받다가 이날 아침에 갭으로 뚫고 시작해서 장 초반에 잠깐 찍고 올라왔던 거죠. 자, 양선을 뽑았으니까 그 다음 수순은 좀 더 올라오는 게 수순이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좀 올라오면요 2200포인트라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선에 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서 받는 조정은 그렇게 크게 힘든 그런 조정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되면서 뭐 투자에는 상당히 투자하기는 좀 좋은 그런 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종목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언택트 관련 주식들. 요런 쪽을 잘 보세요. 그런 쪽들이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따라서도 뭐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부터 당분간 봐야 될 거는 실적 호전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뭐 해외 쪽, 저 나스닥 선물 미국 쪽 잘 살펴보시고 중국 시장 좀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